관련해가지고 수도권 말고 또 지금 가장 관심 지역이 부산 경남 지역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었죠? 예, 부산 경남 지역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역시나 수도권만큼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또 표심의 향방을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끌었던 네네. 거고요. 또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안철수 전 후보와 또 문재인 후보 둘 다 고향이 부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표를 이제 나눠가지고 있다가 흔히 말하는 그 PK 지역이죠. 부산, 네. 울산, 경남 지역에서 표를 나눠가지고 있다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그 표심이 이제 문재인 후보로 많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네. 또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전통적으로 여권 성향이 강한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40%, 30% 지지율을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계속 관심사였습니다. 어제 결과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여론조사한 결과로는 박근혜 후보가 55.7%, 문재인 후보가 좀 올라서 40.6%로 나왔습니다. 지금 꾸준히 네. 박근혜 후보는 50%대 초중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3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모습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고향이 부산이죠. 40.6%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 한 분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분 역시 수도권 서울 쪽에 사시는 분인데요. 유희석 씨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희석 씨 반갑습니다. 어디에 사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종로에 사는 30대 중반 직장인 유희석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인입니다. 그러시군요. 휴직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명동 대성당에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30대와 40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활동을 또 보완하고 있고 가정을 꾸리고 네.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중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현재 실질 경제하고도 지금 가장 살을 맞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나 지금 각박이 지금 인심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제 일선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 사람들로서 네. 근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부자 감세가 100조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근데 가격치가 1000조를 돌파했고요. 아하. 대기업의 사상 최대 흑자지만 우리가 실질로 느끼는 경제는 벌써 지금 민심 보십시오. 경기 보십시오. 물가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네. 전화 연결을 했던 박상욱 씨의 경우에도 가계 빚이 꽤 있고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유희석 씨는 어떻습니까? 빚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빚은 없습니다만 네. 제 주위를 보면은 빚 없이 쓰는 분들 참 글쎄요. 복 받은 분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신다고요? 예. 앵커님 근데 무엇보다도 네. 사실 우리 30대 가장 큰 고민은 이상과 현실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 친구 예를 들면은 대기업에 근무를 하는데 연봉 많이 받아도 힘들답니다. 맨날 그 안주머니에 있는 파트 만지작거리면서 상사 눈치 봐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답니다. 우리 30, 40대들이 그 비싼 교육비 주고 교육받은 게 대기업들 돈 벌어주려고 교육받은 겁니까? 우리 능력 있는 30, 40대들이 몇 사람만 모이면 능력 있는 기업 나오고 기업 경제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경제 환경이 돼 있어야지 그게 건강한 사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회를 기도하는 입장입니다. 네, 유희석 씨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계시는데 지지하시는 예.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이번 대통령 선거는요. 국민의 양심과 기득권의 욕심과의 대결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그 언론학법 이후 해서 여기도 JTBC지만 언론들이 자꾸 장악돼가지고 여론이 호도돼가지고 여론조사 잘 못 믿게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네.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한 믿음이 더 간다. 어렵고, 네. 소통이 어렵고 지금 민심도 각박해지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고 지금 우리나라 국격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통이 어려운 시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예, 시간이 좀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유 선생님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소통할 수 있는 후보다. 그래서 지지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진정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일 대변인 들으셨죠? 문재인 후보 소통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박근혜 후보는 소통할 수 없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통은 뭐 두 분 다 잘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뭐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던 건데 좀 잘못 알려진 측면도 많습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제가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진짜 토론도 많이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주로 경청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더 다가가고 지금 유세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늘 말씀을 하시죠. 더 다가가서 소통 노력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선거 결과가 좋아서 당선이 되시면 아마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문재인 후보 그 부자 감세로 해서 100조 가량 네. 혜택을 줬다는데 그거는 그쪽에 좀 저기 한 경향신문 기사 엊그제 그 100조라는 기사는 좀 과장됐다. 뭐 많은 신문들이 지적을 했죠. 그리고 한 저희들이 알기로 64조 정도 감세 혜택이 있었고 네. 그중에 33조 원이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들에게 돌아간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부자 감세를 통해서 부자들과 재벌들한테 90% 이상 혜택을 줬다는 주장은 그건 잘못됐다고 했고 심지어 한겨레 경향신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네. 좀 과장됐다고. 이제 투표일까지 6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타깃이 어떻게 될까요? 집중적으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타깃이. 저희도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뭐 아마 내일 부산에서 두 후보가 아주 격돌을 하는 장면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제 두 후보가 다 부산에서 유세를 합니다. 박근혜 후보 부산 유세 하시고 또 서울로 오셔서 신촌에서 유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서울, 경기, 인천 뭐 유권자 절반가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호소, 진정성을 더 보여드리면서 박근혜 후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념 대통령 안 하고 민생 대통령 하겠다. 근데 문재인 후보도 민생 얘기하시는데요. 주변을 좀 보십시오. 이해찬 전 총리나 박지원 현 원내대표나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전 의원이나 다 정치에 능한 분입니다. 정치 싸움에 능한 분입니다. 진짜 민생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노무현 정권 자꾸 왜 이명박 정권 잘못한 걸 얘기하지 노무현 정권 얘기하냐. 이제 이런 민주당 얘기죠. 저희는 박근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취임사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여당이 부족해서 그동안 노력이 미흡해서 우리 국민들 삶을 잘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라디오 연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5년 민생 파탄 냈던 분들이 실력이 향상됐다는 입증을 아직 하지 못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금 왔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거시경제로는 잘 극복을 해왔고 아까 시민 얘기하셨지만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의 세력이 맡았다면 과연 이 글로벌 위기를 극복했을까? 저는 그런 의문도 제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이제 남은 변수가 뭡니까? 김필규 기자. 남은 변수, 뭐, 이제 3차 토론도 남았지만요.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것처럼 이정희 후보가 과연 사퇴를 할 것이냐. 그래서 또 한 번의 단일화가, 야권 단일화가 있을 것이냐라는 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미사일 변수는 또 계속 지켜봐야지 될 부분이고 또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이 뭐 안철수 전 후보가 마이크를 잡았느냐, 마이크를 잡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도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요. 네. 어느 정도 또 지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각오 가지고 계신지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초박빙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분께서 단일화 과정에서 많은 곡절을 보여줬지만 그때 공학적인 곡절인데 저희는 그때도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그냥 쭉 본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민생이고 미래입니다. 대통합이고 중산층 70% 프로젝트를 갖고 서민들을 어떻게든 좀 중산층으로도 키우면서 민생을 잘 보살필까 이 일념 하나입니다. 네. 6일 남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번 일요일이죠. 3차 사회 분야 TV 토론 또 준비하고 그러려면 이제 뭐 한 3, 4일 정도밖에 유세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네거티브 공방이 재가열된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신경을 써서 주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